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도 2배 넘게 느는 등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작은 골목길을 매입하려던 부동산 개발업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옛길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맡기면 한 달에 최대 4배 수익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독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도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아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환자들이 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목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해서 혹시 독감일까 싶어서 미리 검사하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모이는데 혹시나 가족들한테 전염될까 봐 미리 검사하고 치료받으려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달 20일.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구 1000명당 3.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8주 연속 증가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7.3명이던 의심 환자는 마지막 주엔 73.9명으로 한 달 새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이 많은 7살에서 18살 소아 청소년에 이어 사회생활을 하는 19살에서 49살로 확산한 뒤 지금은 전 연령이 콜록이는 셈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며 확산이 빨랐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열, 몸살, 기침, 콧물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RS까지 만약에 같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라도 조금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하거나 식사나 이런 시간도 조금 달리 한다든지.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2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높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난해 법의 맹점을 노린 난개발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작은 골목길을 매입하려던 부동산 개발업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우동의 좁은 골목길, 운촌 샛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도로 이용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2020년 부동산 개발업체가 43층 규모의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 샛길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500밖에 건축물 올리고 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자산 도로를 갖다가 자기들한테 용도 폐기를 하고 자기들한테 분양을 하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갖다가 피우니까 주민들도 당황하죠. 사업자 측은 대체 도로를 내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해운대구가 승소했습니다.
사업자가 새로 개설하겠다는 도로는 위치와 방향 등이 기존 도로와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으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자는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어진 소송, 2년 만의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주민들에겐 단순한 통행도의 의미를 넘어 마을의 역사가 깃든 샛길을 보존하게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운대구청이 최종 승소로 인하여 이제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정주 여건이 우수한 곳이나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건축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 과정에서 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샛길 형태의 좁은 골목길을 용도 폐지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 해운대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 사례가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국 지자체가 기존 샛길을 관리하는 데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맡기면 한 달에 최대 4배 수익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속여 60대가 넘는 고령 피해자 4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의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100일의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장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100일의 확진자는 총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0세에서 19세 청소년층이 84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0세에서 9세 29명, 20대 이상 16명이었습니다. 기장군은 청소년층에서 확진자 증가가 두드러져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쪽방촌과 노숙인,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수도 간 동파 대책과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대비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논의와 함께 8일에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일 부산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반려묘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행합니다. 광견병으로 알려진 공수병은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사람에겐 공수병, 동물에겐 광견병으로 지칭되며 감염된 동물에게 물릴 경우 사람도 발병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접종 대상은 해운대구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고양이로 동물병원 등을 통해 동물 등록한 경우 해당됩니다. 해운대구 지정 동물병원 27곳 어디서라도 접종할 수 있고 접종비 25,000원 중 소유주가 5,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구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 급등한 해상운임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주요 제조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평균 6.9%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이 32.4%로 해상 운임 급등 등 물류비 이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흔적이 남은 공항은 한산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향후 일정 등을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동안 유가족과 사고 수습 관계자로 북적였던 무안공항. 임시 쉼터로 사용되던 곳은 내부 소독과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유가족들에게 제공되던 의료 서비스 부스 역시 현재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붐볐던 이 공간은 이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은 오는 11일 다시 공항에 모여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분석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으로 이송된 비행기록 장치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이틀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성 기록 장치와 CCTV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셋대와의 충돌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엔진 2개를 인양해 조사한 결과 한 곳에서 깃털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합동 위령제를 열고 무안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등에 있는 합동분향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무안공항 인근 7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창원 컨벤션센터 비정규직 50대 경비 노동자 A씨의 유가족이 지난 7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A씨가 용역업체로부터 초단기 근로계약을 제안받아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며 관련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창원 컨벤션센터 하역장에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50대 경비 노동자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 여성단체가 경상남도의 전국 성평등 지수 하위 경남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과 경남 여성회 등 도내 13개 여성단체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예산도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전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양성평등 기금 조성 목표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2년에서 2024년 경남도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양성평등 기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한 개선과제 질의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여성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지자체 답변을 받아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을 찾고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